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꽤 좋아지나 봐요. 급작스럽게 화해 모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미뤄졌던 중국의 방문 일정을 이번에 진행시켰고요. 각각 서로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은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며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 의사가 없다. 어찌 보면 서로 계약서 쓰고 뭔가 조건을 오가며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서로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고 화해 모드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죠. 미국과 중국 사이가 조금 안 좋은 틈을 타서 공급망 재편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수혜를 받던 쪽이 일본, 그리고 한국, 대만 등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자산시장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나타낸 이유겠죠. 중국 대비해서요. 그런데 만약에 일시적으로라도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이대로 계속해서 좋아지는 추세라면 어느 정도 중국이 치고 나오면서 이쪽에서의 자금이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번 일 이전부터 사이가 조금 좋아지는 기류였나 봐요. 생각나는 일부 포석들이 있죠.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중국을 방문했다던가,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했다던가, 혹은 빌 게이츠가 중국을 갔다던가, 물론 이번 일이 완전하게 이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좋아지고 과거처럼 다시 세계화로 가고 패권을 사이좋게 나눠 갖고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서로를 용인하는 시간이 영원하진 않을 것이고 크고 작은 갈등은 계속 있겠죠. 하지만 잠시라도 서로 각각의 경제 부양이라는 목적을 안고 서로를 용인한다면 일시적 미중 관계 개선, 결국 중국의 소비, 인플레이션 둔화를 갖고 올 겁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경제에는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죠. 다만 그동안 중국을 대체하는 의미에서 상승했던 기업들은 일정 부분 변동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는 나오네요. 공급망 재편 수혜를 받던 한국의 2차 전지 쪽도 중국 업체들이 하나둘씩 끼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미국 내에서 경쟁 심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물론 이 우려도 우리의 기술력으로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미국의 중국 배제 움직임은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을 거다. 여러 가지 반박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려하는 쪽보다 기대하는 쪽을 본다고 보죠. 그동안 미국 눈치 보며 중국과 반도체 사업이 좀 원활하지 못했죠. 이 부분이 회복되고 반도체 수출이 늘어날까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면 당연히 원유 수요 등이 늘어날 것이고 화학 제품 사용이 늘어날 것입니다. 해운, 조선, 화학 이런 쪽도 기대감을 가져본다라는 거고요. 지금 중국이 미국이랑 그렇게 각 세우는 분위기가 아닌데 미국이랑 친하다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각을 세울까?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본다면 게임, 항공, 여행, 카지노 이런 쪽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삼성에서는 테슬라가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 이런 얘기도 언급했습니다. 어찌됐건 중국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 간의 갈등이 완화되면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테슬라 판매 증가가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테슬라 참 힘들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주가 급락의 원인은 중국발 가격 인하인데 중국에서부터 경기가 회복되면 이쪽에 이 판매 증가가 기대된다라는 거고요. 지지난번에 영상에서 테슬라 FSD 이야기 해드렸죠. 완전 자율주행 이야기. 완전 자율주행 베타 배포를 하면 중국에서 다시 팬덤이 형성될 거고 이건 상하이 지역부터 해서 또 판매 소구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이 테슬라 흐름 보면 우주의 기운이 테슬라를 밀어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좋은 뉴스들 슈퍼차저부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테슬라 자꾸 매도한다는 기사 나오잖아요. 설마 더 오르겠어? 미친 질주, 폭등에 팔아치운 개미들. 마음이 한 번쯤 흔들릴 법도 합니다. 인베스팅 플러스로 가보시면 테슬라요. 여전히 보유입니다. 4월 달이었죠? 5월 달에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정도 내린 이후 계속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하루 약보합 조정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계속된 상승, 보유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일같이 이것을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봐야지 조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현대차의 인베스터데이 이슈가 화제가 되고 있죠. 자동화 시설에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 등도 담겨서 국내장 마감 직전에 관련한 주식들의 상승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눈에 띄는 얘기가 이거예요. 테슬라 충전 시스템을 쓸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제품 같은 경우는 테슬라 충전을 쓸 경우 오히려 충전 속도가 늘어져서 고객 관점에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김흥수 현대차 GSO 담당 부사장은 이렇게 얘기했네요. 테슬라 충전 인프라에 참여하면 당장은 많은 충전소 써서 좋겠는데 많은 데이터와 부가 서비스가 테슬라에 종속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부담스러운 내용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봤던 테슬라 입장에서는 역시 완성차 업체들은 이 테슬라의 이 충전 시스템 쓰는 걸 경계하고 있구나. 왜? 테슬라의 충전 시스템을 쓰다 보면 결국에는 이쪽으로 많은 데이터가 넘어가게 될 것이고 이 데이터는 결국 테슬라의 완전한 생태계 만드는 데 한몫을 할 것이다. 업계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FSD 완전 자율주행 이야기입니다. 테슬라가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확보했던 데이터들로 이것이 딥러닝, 인공지능으로 학습이 되고 결국 FSD 라이선스를 얻게 된다면 수많은 차들은 베타가 아니겠죠. 그땐 완성된 FSD를 탑재하고 돌아다니게 될 겁니다.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였죠. 포드에 이어서 GM도 슈퍼차저 공유하고 스텔란티스도 검토하겠다라고 했고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날렸죠. 토요타 너희도 어때? 라고요. 현대차 그룹도 많이 고민되는 시점일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해나갈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테슬라에겐 분명 좋은 이슈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돌고 돌아 또 테슬라 이슈일까요? 올해 참 많은 상승을 보였는데 더 갈 수 있을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죠. 자, 미국의 전기차 굴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테슬라가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이나 중국 대비 전기차 시장 너무나 늦게 시작하는 미국이기 때문에 더욱더 공격적으로 해나가고 있죠. 그런데 미국의 전기차 EV 판매 같은 경우는 2023년 1분기에 작년 대비 거의 8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EV 시장으로 성장했다고 하네요. 이 주역은 테슬라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요. 판매 걱정을 좀 덜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또 하나 이슈입니다. 이렇게 전기차 시장이 개화하고 신재생 시장이 열리려면 전력이 필요합니다. 전력에는 송배전, 변압기, 전력 시스템 등이 있겠죠. 이런 쪽에 제가 관심이 좀 많아서요. 다음에 또 자세히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전력 관련한 회사를 찾아봤습니다. 허벨. 하비 허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 콘센트를 개발했던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 사람이 만든 회사입니다. 허벨.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가부터 지금 인베스팅 플러스에서는 어떤 의견을 주고 있는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허벨 나오네요. 허벨은 보유 신호가 떠 있습니다. 언제 신호가 나왔을까요? 요 짤이었네요. 4월 26일 신호가 나왔고 꾸준하게 나름 좋은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뭐 하는 회사인지 보시죠. 비거주 및 주거용 건축 사업 유틸리티 응용 제품을 위한 설계 제조 판매하는 다각화된 대기업입니다. 전력회사와 직접 전력을 판매하기도 하고 송전립 배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어떤 회사인지 대략 감이 오시죠? 점수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점수이고요. 재무 차트 한번 열어볼까요? 네. 매출과 이익도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 매력이 좀 궁금합니다.
상위 2% 안에 드는 배당주네요. 배당주 투자 대상으로 매력이 있다.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고 최근 15년 동안 이 종목의 주당 배당금이 올라가고 있다. 허벨 관심이 갑니다. 사실 이 기업의 주가로만 봤을 때는 꽤 올라왔더라고요.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 피크아웃을 논하기엔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변압기나 송배전 시스템에 대한 갈급, 욕망은 세계적이거든요. 세계에서 지금 중복 투자가 있었죠. 내 나라 혹은 내 동맹국 주변에 새롭게 공장 시설을 짓겠다. 공급망을 내 주변으로 두겠다라는 의지 등이 많이 나오고 신재생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면서 이 송배전, 변압기 쪽에 대한 수요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도 에너지부 장관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런 전력기기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은 특히나 주택 경기가 떨어지는데 건설 노동자가 호황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은 이들이 공장 등을 짓는데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공장을 지으면 이런 굴삭기 수출 등도 늘어나겠지만 당연히 공장 주변으로 전력 시스템을 제대로 또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전력 쪽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 기업들 대비해서 한국 업체들이 꾸준하게 경쟁력을 키워왔고, 미국 업체들은 변압기 측면에서는 한국의 것을 많이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의 변압기 수출 단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수출 물량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관련 종목들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해외 시장에서 이 전력 시스템, 송배전, 전력 솔루션 혹은 변압기 관련한 회사들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번에 기회 된다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일단 아직 테슬라에 대해선 여전히 인베스팅 플러스 보유 신호이고 허벨에 대해서도 보유 신호가 나와 있다는 점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과연 개장하고 테슬라 주가 어떨까요? 궁금해지네요. 빠이!